칭기즈칸의 전설적인 땅, 몽골은 경이로운 아름다움과 잔혹한 극한이 공존하는 영역입니다. 세계는 이곳을 낭만화된 유목민의 낙원으로 보지만 실상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투의 현장입니다. 오늘날 기후 변화와 경제적 붕괴는 가족들을 초원에서 몰아내어 절망의 굴레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몽골 여성들의 믿기지 않는 강인함부터 도시 이주라는 어두운 압박과 착취의 위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기로에 선 한 국가를 탐구합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아래에 당신은 몽골의 겨울에서 살아남을 수 있나요? 라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세상이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광활한 초원, 유목 생활의 토대. 몽골의 초원을 바라보는 것은 길들여지기를 거부하는 풍경을 목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150만 평방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을 가진 이곳은 지구상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주권 국가로 하늘은 역사의 무게로 가득 차 있고 바람은 칭기즈칸의 말발굽 소리를 실어 나르는 듯합니다. 초원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을 규정하는 까다로운 설계자입니다. 유목민들에게 땅은 모든 움직임을 결정합니다. 경계를 표시하는 울타리도 안식처가 되어줄 영구적인 건축물도 없는 이곳에서 생존은 변덕스러운 자연의 기질을 깊이 이해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영토는 광대하지만 자원은 흩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광활함은 철저한 자립과 공동체적 신뢰라는 독특한 심리를 형성합니다. 가족들은 종종 도로도 없는 지형에서 수십 마일씩 떨어져 지내며 가족이라는 단위는 자연의 위협에 맞서는 최후의 요새가 됩니다. 한 이곳의 삶은 끊임없는 이동의 연속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사람들도 이동해야 하며 가축에게 줄 신선한 풀을 찾아 1년에 여러 번 삶의 터전 전체를 옮깁니다. 이는 고단하고 아름다우며 위태로운 순환이며 이룰순환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인간의 삶은 무한한 녹색과 황금빛 대지 위에 한 점에 불과하며 야생과 조화를 이루며 숨쉬는 법을 배운 문화의 인내력을 증명합니다. 이곳에서 땅은 생명을 주기도 하지만 현대 세계의 극소수만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강인함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게르, 유목민의 이동식 주택. 광활한 초원의 초록빛 바다 위에 하얀 진주처럼 솟아오른 게르는 유목공학의 걸작이자 문화적 상징입니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원형 주거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혹한 환경으로부터 피난처를 제공해 왔습니다. 게르의 아름다움은 그 명쾌한 단순함에 있습니다. 격자형 나무 골조를 두꺼운 양모 펠트층으로 덮고 가죽 끈으로 고정한 형태입니다. 못이나 영구적인 기초가 없어 가족은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집 전체를 해체하여 수레나 낙태에 실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여름의 열기 속에서는 숨을 쉬고 시베리아 겨울의 치명적인 바람은 단단히 막아내도록 설계된 궁극의 이동식 주택입니다. 게르의 내부는 모든 공간이 전통과 필요에 의해 지배되는 신성한 장소입니다. 문은 항상 남쪽을 향해 빛을 받아들이고 북쪽의 강풍을 막아줍니다. 내부의 삶은 게르의 심장인 중앙난로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난로는 온기를 제공하고 음식을 요리하며 가족의 사회적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배치는 우주적 질서를 반영합니다. 어안북쪽은 손님과 제단을 위한 영광의 자리이고 서쪽은 안장과 도구가 있는 남성의 영역이며 동쪽은 주방과 아이들이 있는 여성의 영역입니다. 이 친밀하고 공유된 공간에서 사생활은 존재하지 않지만 깊은 조화가 지배합니다. 이는 불의 온기와 사랑하는 이들의 곁이 외부에 무한하고 얼어붙은 어둠을 막아주는 유일한 장벽이 되는 극도의 밀착된 삶입니다. 주요 생계수단, 가축과 시장의 위험성. 몽골 황야의 중심에서 부는 화폐나 부동산으로 측정되지 않고 양, 염소, 말, 소 또는 야크, 그리고 낙타라는 5마리 코로 측정됩니다.
이 동물들은 유목민 가족의 실질적인 생명줄이며 그들을 지탱하는 우유와 고기부터 옷과 게르를 만드는 데 쓰이는 양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유목민의 지위와 안전은 전적으로 가축대의 건강에 달려 있습니다. 동물을 소유한다는 것은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물을 잃는다는 것은 자신의 땅에서 유령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부는 세계화된 경제 속에서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현대의 유목민은 더 이상 자급자족하는 고립된 섬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국제시장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염소의 부드러운 속털에서 채취하는 캐시미어, 가격에 따라 한 가족이 번영할지 아니면 빚더미에 앉을지가 결정됩니다. 세계적인 수요가 변하면 그 영향은 고비 사막의 가장 외딴 구석까지 즉각적으로 전달됩니다. 게다가 더 많은 이익을 위해 가축수를 늘리려는 압박은 과잉 방목으로 이어져 동물들이 의존하는 초원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위험한 역설을 만들어냅니다. 유목민들이 가축을 통해 미래를 보장받으려 할수록 그들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파괴할 위험도 커지는 것입니다. 보호텀도 안전망도 없는 상황에서 단 한 번의 시장 붕괴나 국지적인 질병은 수세대에 걸친 노력을 앗아갈 수 있으며 가족에게는 몸에 걸친 옷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드, 운명을 결정짓는 혹독한 겨울. 유목민들은 고난에 익숙하지만 주드만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없습니다. 이 독특한 몽골의 환경 재앙은 여름철 가뭄에 이어 유난히 혹독한 겨울이 찾아올 때 발생합니다. 여름에 풀이 자라지 않으면 가축들은 허약하고 영양실조 상태로 추운 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 겨울에 폭설이 내리거나 지면을 덮는 블랙 아이스 층가 생기면 동물들은 얼어붙은 땅 아래의 풀에 닿을 수조차 없습니다. 수백만 마리의 동물들이 굶어 죽고 그들의 얼어붙은 사체는 자연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암울한 증거가 됩니다. 유목민 가족에게 가축대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은행 잔고가 실시간으로 바닥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단 한 번의 주드 시즌이 가족의 존재 전체를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기온이 영하 40도 이하로 떨어지면 생존을 위한 투쟁은 처절해집니다. 가족들은 온기를 유지하기 위해 가구는 물론 게르의 펠트까지 태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심리적 타격은 경제적 타격만큼이나 파괴적입니다. 자부심 강한 목자에게 가축대의 죽음은 그들의 정체성과 유산의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반복되는 자연재해는 몽골 빈곤의 주요 원인이며 자급자족하던 가족들을 하룻밤 사이에 기후 난민으로 전락시킵니다. 마침내 봄이 왔을 때 한때 삶의 터전이었던 초원이 공동묘지로 변해버린 것을 발견한 많은 이들은 결국 평원을 영원히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리적 거리, 기본 서비스의 부재. 몽골 초원의 광활한 자유에는 깊은 고립이라는 가혹한 대가가 따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30마일이나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이곳에서 의료, 교육, 응급 구조와 같은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은 끊임없는 도전입니다. 깊은 황야에는 포장도로가 없으며 구소련 시절의 승합차와 오토바이가 흙바닥에 새겨놓은 바퀴 자국만이 있을 뿐입니다. 유목민 가족에게 응급 의료 상황은 시간 및 지형과의 싸움이며 그들은 종종 이 싸움에서 패배하곤 합니다. 산통을 겪는 여성이나 갑작스러운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는 전통 의술에 의존하거나 기본적인 물자조차 부족할 수 있는 작은 지방 진료소에 도달하기 위해 울퉁불퉁한 평원을 가로지르는 고된 여정을 견뎌야 합니다. 유목민 자녀들의 교육은 또 다른 종류의 고난을 야기합니다. 학교에 다니기 위해 대여섯 살 정도의 어린아이들은 마을 중심지로 이동해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는 가족 단위의 고통스러운 균열을 만듭니다. 이 아이들은 두 세계 사이에 낀 채 성장합니다. 교육은 받지만 세대를 거쳐 전수되어 온 필수적인 유목 기술은 잃게 됩니다. 겨울철이나 쭈드디 제트, UD, 대재앙적 혹한,
기간 동안 이 거리는 치명적인 장벽이 됩니다. 구호 활동과 정부 지원은 폭설에 갇힌 고립된 가족들을 구하기에는 너무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인프라의 부족은 가혹한 선택을 강요합니다. 이 전통적인 땅에 머물며 모든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삶의 방식을 잃더라도 마을의 안전에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인가? 유목 생활에서 여성의 역할. 몽골의 유목민 여성은 가게 전체를 지탱하는 철의 기둥입니다. 그녀의 하루는 해가 지평선에 닿기 훨씬 전에 시작되어 가족들이 잠든 지 한참 후에야 끝납니다. 그녀의 노동은 끊임없고 육체적으로 고됩니다. 영하의 기온 속에서 소의 젖을 짜고 얼어붙은 강에서 물을 길어오며 겨울 저장용 유제품을 가공하고 게르를 관리합니다. 남성들이 말을 타고 멀리 나가 가축을 돌보는 동안 여성은 가게 경제의 관리자이자 주요 보호자이며 가정의 영적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그녀의 회복력은 이토록 척박한 환경에서 삶이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막대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몽골 유목 사회는 여전히 깊이 가부장적입니다. 여성들이 노동의 대부분을 수행하지만 가족의 주요 재정적 또는 사회적 결정에 있어서는 목소리를 거의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이중 부담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경제의 중추이자 가정을 지키는 순종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받습니다. 경제적 압박이 거세지고 기후가 더욱 예측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 여성들의 어깨에 지워진 짐은 더욱 무거워질 뿐입니다. 그들은 종종 가장 늦게 식사를 하며 자녀의 생존을 위해 자신의 필요를 가장 먼저 희생합니다. 그녀들의 강인함은 전설적이지만 이는 필요에 의해 탄생한 강인함이며 초원의 낭만적인 이야기 속에서는 좀처럼 인정받지 못하는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감추고 있습니다. 도시 이주의 물결, 꿈과 현실. 유목민의 꿈이 초원의 얼어붙은 평원에서 쓰러질 때 이주민 가족들이 바라볼 곳은 단 한 군데 울란바토르뿐입니다. 많은 유목민에게 수도는 안정이 보장된 아른거리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그곳은 주드, 리제트, 유디선츠임가, 닿지 않는 곳이며 전기와 난방이 보장되는 곳입니다. 매년 수천 가구가 게르를 트럭에 싣고 도시를 향해 긴 여정을 떠납니다. 그들은 자녀들이 날씨의 변덕에 좌우되지 않는 미래를 갖기를 바라는 희망에 이끌려 안정적인 급여와 현대적인 편안함을 꿈꿉니다. 하지만 끝없는 지평선에서 혼잡한 도심으로의 전환은 종종 외상적인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가축을 추적하고 별을 보고 길을 찾으며 야생에서 살아남는 이들의 모든 기술은 현대 대도시 경제에서 거의 통용되지 않습니다. 정규 교육이나 기술 훈련이 없는 초원의 자부심, 강한 주인들은 사회 계층의 가장 밑바닥에 처하게 됩니다. 남성들은 가장 낮은 수준의 육체 노동 일자리조차 구하기 힘들어하며 이는 심각한 정체성과 목적 의식의 위기로 이어집니다. 도시의 꿈은 곧 새로운 형태의 생존 투쟁으로 변합니다. 그것은 시골의 침묵보다 훨씬 더 시끄럽고 더럽고 훨씬 더 고립된 삶입니다. 교회 게르 지역 이주민들의 빈민가. 새로운 이들은 울란바토르 중심부의 현대적인 아파트 단지에서 집을 찾지 못합니다. 대신 그들은 도시를 둘러싼 험준한 언덕에 자리를 잡고 이른바 게르 지역, 게르 디스트릭츠이라 불리는 곳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유목 생활 방식이 도시의 현실과 고통스럽게 충돌하는 무분별하게 확장된 무계획 정착지입니다. 이곳에서는 수천 개의 게르가 임시나무 울타리 뒤로 나란히 세워져 있습니다. 수돗물도 중앙 난방도 하수도 시스템도 없습니다. 게르 지역의 삶은 고난의 암울한 혼합체입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급수대에서 물을 길어와야 하고 시로의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지만 이제는 진흙과 쓰레기, 과밀화된 풍경 속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겨울이 되면 이 지역은 공중보건 위기의 진원지가 됩니다. 영하 마이너스 40도씨까지 떨어지는 기온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족들은 전통 난로에 생석탄, 타이어, 심지어 플라스틱까지 태웁니다. 이는 도시를 뒤덮는 두껍고 독성이 강한 스모그를 생성하며 울란바토르를 지구상에서 가장 오염된 수도 중 하나로 만듭니다. 이 지역에 사는 아이들에게 그들이 마시는 공기는 만성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독약과 같습니다. 한때 유목민의 자유와 자부심의 상징이었던 게르는 이곳에서 회색빛으로 얼어붙은 빈민가의 비좁은 피난처로 변모합니다. 땅과의 연결은 끊어졌고 토양은 너무 오염되어 다시는 푸르게 변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압박과 착취의 위험. 게르 지역의 절박한 환경 속에서 생존의 무게는 여성들의 어깨에 가장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남성들이 전통적인 역할의 상실로 괴로워하고 흔히 실업에 덫에 빠지는 동안 여성들은 가능한 모든 수입원을 찾는 주체가 됩니다. 이러한 경제적 절박함은 취약성이라는 위험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난방비가 치솟고 식료품 가격이 오르면서 많은 여성은 가족의 생존을 위해 불가능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취약성은 어두운 형태의 착취로 이어지는 문을 엽니다. 도시 비공식 경제의 그늘 속에서 여성들은 흔히 경제적 지원을 가장한 고위험 노동이나 서비스로 유인됩니다. 이러한 강요는 물리적 폭력의 문제라기보다 빈곤이라는 침묵에 짓누르는 무게가 여성들을 안전하지 않은 환경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정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일부 여성들이 겨울을 날 석탄을 구하거나 약탈적인 빚을 갚기 위해 동행이나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압박받는 가슴 아픈 현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도시의 사투 속에서 유목 공동체의 전통적인 보호막은 사라졌고 여성들은 가족의 생존을 위해 자신의 아름다움과 몸이 유일하게 남은 화폐가 되어버린 약탈적인 시스템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도시의 겨울밤, 취약함이 드러나는 시간. 울란바토르의 들쭉날쭉한 언덕 너머로 해가 지면 게르 지역에는 공포스러운 추위가 내려앉습니다. 기온은 물리적인 무게감을 동반하며 떨어지고 공기는 석탄 연기와 얼음이 섞인 매서운 안개로 변합니다. 소외된 이들에게 밤은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위험이 고조되는 시간입니다. 이 변두리 정착촌의 기반 시설은 거의 전무하며 거리는 불빛 하나 없이 좁고 블랙아이스로 미끄럽습니다. 도심에서 늦은 교대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여성에게 게르로 향하는 길은 위험의 연속입니다. 어둠 속에서 시골의 사회적 안전망은 도시 확산의 약탈적인 익명성으로 대체됩니다. 계획되지 않은 지역의 치안 부재는 사회의 가장 취약한 구성원들을 자연의 위협과 인간의 위협에 노출시킵니다. 이 게르 지역의 깊은 골목에는 경찰이 없기에 괴롭힘이나 폭력의 위험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겨울철 삶의 취약함은 얼어붙은 모든 웅덩이와 펠트 벽을 통해 울려 퍼지는 모든 기침 소리에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도시의 꿈이라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은 바로 이 깊은 밤입니다. 부족의 보호나 안정적인 가정의 온기 없이 여성과 아이들은 빙판길에서 한번 미끄러지거나 낯선 사람과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환경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알코올, 스트레스, 그리고 사회적 결과. 자신의 유산을 잃는다는 심리적 충격은 종종 파괴적인 사회적 질병인 만연한 알코올 중독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몽골 남성들에게 초원에 존경받는 유목민에서 슬럼가의 실업자로 전락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존엄성의 타격입니다. 다섯, 코, 오축을 잃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목적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도시의 압도적인 추위 속에서 저렴한 보드카는 실패의 수치심과 이주로 인한 지루함으로부터 잠시 벗어나게 해주는 도피처가 됩니다. 이 중독은 지역사회 전체로 퍼져나가 수세기 동안 생존해 온 가족의 유대를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의 결과는 고스란히 여성과 아이들의 몫이 됩니다. 알코올 중독은
종종 가정의 불안정과 폭력을 유발하며 안식처치거여야 할 게르를 공포의 장소로 바꿉니다. 중독을 유지하기 위해 자원이 전용되면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수입을 찾아야 하는 여성들의 압박은 더욱 거세집니다. 이러한 빈곤과 약물 남용의 순환은 벗어나기 힘든 소용돌이를 만들어냅니다. 상호 부조와 명확한 역할로 정리되던 전통적인 몽골 가족 구조는 도시 빈곤의 무게 아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는 나무 울타리 뒤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비극이며 유목 전사 문화의 자부심이 술병에 의해 서서히 침식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변화를 위한 노력, 교육과 지역사회 지원. 기후 변화와 빈곤이라는 얽히고 설킨 위기에도 불구하고 몽골의 이야기는 완전한 절망만은 아닙니다. 게르 지역의 중심부와 외딴 지방 곳곳에서 새로운 종류의 회복력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현지 비정부 기구와 지역사회 지도자들은 미래를 되찾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재봉, 기술, 창업 분야에서 여성들에게 역량을 부여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직업훈련센터들이 등장했습니다. 여성들에게 품위 있는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경제적 착취의 고리를 서서히 끊어내고 가족들이 함께 머물러야 할 이유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교육은 빈곤이라는 조드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이니셔티브들은 유목민들이 가축을 잃지 않고 환경 변화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는 기후 스마트 유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편 디지털 문해력 프로그램은 초원의 가장 먼 구석에 있는 아이들에게까지 도달하여 아이들이 자신의 문화와 미래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유목민의 뿌리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현대적이고 공평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전념하는 젊은 몽골인들의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더 나은 오염 통제, 여성의 안전, 그리고 사회 개혁을 옹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노력을 통해 초원의 고대 전통과 21세기 세계의 현실 사이에 다리가 놓이고 있으며 이는 몽골의 정신이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 번영할 것이라는 희망의 빛을 선사합니다. 몽골은 지구상의 마지막 개척지 중 하나로 잔혹한 기후와 변화하는 세계 경제에 맞선 끊임없는 생존 투쟁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몽골 여성은 이 나라의 강철 같은 심장 박동으로 남아 고요한 초원에서 절망적인 도시 슬럼가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치명적인 조드부터 착취의 위험에 이르기까지 도전 과제들은 엄청나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인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몽골을 보는 것은 자부심 강한 민족이 바람에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심오한 변화의 과정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로 몽골의 삶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놀라웠나요?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저희가 전 세계에 더 놀라운 여정들을 공유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